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호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헤이세이 시대, 레이와 시대, 이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데 유일하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여행해볼 쇼와 시대입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넘쳤고 나중에는 돈이 썩어 넘치던 아직도 일본인들이 그리워하는 그 시대를 오늘 도쿄 시내에서 여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쇼와 30년, 1950년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여긴 지금 카스카베시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사쿠사로 가야 합니다. 근데 비가 폭우 수준으로 와요. 우산이 없는데 최대한 빨리 뛰어가지고 우산부터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심하게 오는데? 가봅시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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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우승보다 큰 옷은 모두 제쳐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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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따라붙어 앞질러라 꿈을 향해. 양말 다 젖었네 벌써. 씨. 원래는 야외에 있는 다른 유원지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급하게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들이 4곳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비가 와도 비 안 맞고 놀 수 있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쿄 여행 왔는데 비 와가지고 제대로 못 논다 라고 하시면은 오늘 제가 가는 곳들만 가면은 비 와도 쾌적하게 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또 장마철이니까 하루 정도는 제가 가는 경로대로 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사쿠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사쿠사에서 여기 상점가 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가는 목적지인 아사쿠사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아사쿠사 지하상가. 약간 되게 미로 같아요.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여기 아사쿠사 상점가가 쇼와 30년, 1955년에 지어진 현재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하상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래된 옛날 물건들이나 옛날 가게들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런 위에 배관 같은 것도 1950년대에 지어진 것들 그대로 있는 거라서 쇼와 시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목적지로 이곳을 정했습니다. 여기 이발소 800엔. 안에 이렇게 여기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노숙자분도 계시네. 여기에 서서 먹는 소바집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는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나봐요. 다 이렇게 문을 안 연 곳들이 너무 많네. 여긴 약간 LP판 파는 가게인 것 같은데 여기도 문을 안 열었고, 여기는 맥주집인데 여기도 문을 안 열었네요. 여기도 되게 운치 있어 보이는데 이 가게도 안 열었네요. 약간 도시락 같은 걸 파는 곳인가 봐요. 아닌가? 이거는 기린 맥주 그건데. 여기 안에 오락기도 있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저거 이런, 너무 일찍 왔다. 한 1시간 정도만 늦게 왔어도 열려있는 가게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상평통보 아닌가 이거는? 고전 동전 가차. 아, 진짜로 옛날 동전을 가차로 뽑는 건가 봐요. 한번 뽑아볼까 했는데 동전이 없네요. 여기 지하 상가는 이쯤 하고 다음 곳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도 아사쿠사 쪽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카페 델 로얄이라는 오래된喫사텐입니다. 여기가 1962년에 오픈한 아주 오래된喫사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크림 소다와 아리마스까? 크림 소다와 아리마스까? 데모 비세터 대 크림 소다. 하이. 원래는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먹고 싶었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카페 분위기는 아주 어둡고 조용하니 좋습니다. 크림소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크림소다가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음료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맛은 멜론 음료수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맛.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앞에 있는 빨간 의자도 되게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의자가 좀 편하진 않아요. 이따다키마스. 잼이랑 빵 그리고 샐러드가 나오네요. 이 크림소다가 왜 쇼와 시대에서 좀 유명한 음료수냐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서구화, 사치 유행하던 시절에 이 형광색이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얹어주니까 되게 사치스러운 음료가 돼버린 거죠. 실제 멜론이 들어가진 않는데 멜론 시럽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멜론 맛도 나고,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아니면 어린 애들이 뭔가 이걸 먹고 있으면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음료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빵 맛은 그냥 부드럽고 맛있는 빵 맛입니다. 근데 이 딸기잼이 좀 옛날 딸기잼 같아요. 약간 어렸을 때 먹던 조금 질이 막 그렇게 엄청 좋지 않고 이렇게 젤리처럼 되는 그런 느낌의 딸기잼입니다. 일본 여행 보면은 조식 대신 이런 키사텐에서 아침에 커피랑 빵 한 조각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마저 먹고 숙소 가서 저 캐리어 좀 던져두고 다음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를 두고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숙소가 맨 처음에 예약할 때는 캐리어 보관이 된다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코인 락커 같은 데다가 맡겼습니다. 밖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신발이 다 젖었어요. 신발이 젖어서 안에 양말이랑 축축한 그 더러운 느낌. 다음 목적지는 오다이바입니다. 오다이바에도 쇼와 시대를 재현한 무언가가 있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다이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갈 곳은 여기 덱스, 이 건물 4층에 있는 오다이바 이초메 상점가라는 곳이고요. 여기입니다. 오다이바 이초메 상점가. 여기가 쇼와 30년 1950, 60년대 도쿄의 서민골목 시타마치를 잘 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해요. 안에 이것저것 옛날 과자 가게들이라던가 뭐 옛날 오락실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인 쇼와 시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도쿄 트리가트 뮤지엄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것도 있나봐요. 학생들이 좀 많이 놀러오는 곳인가봐요. 학생들이 많네요. 이거는 옛날 우체통, 이거는 옛날 전화부스 같습니다. 오, 뭐 소리 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렇게 생긴 전화기 자체를 좀 처음 만져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공포의 집, 귀신의 집 같은 공포 테마의 건물도 있고요. 이게 아마 쇼와 42년 4월이라는 것 같죠? 이 이초메 건물 옆에 붙어있는 타코야키 상점가인데 이따가 한번 먹어보러 와보겠습니다. 여기는 시대 배경의 가정집, 약간 그런 가전제품이나 과자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 있고 이렇게 라디오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 옛날 카메라도 있습니다. 저 인형들은 거기서 봤던 건데 약간 병맛? B급 공포 영화에서 저거가 머리를 쳐가지고 죽이는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간판이나 분위기 그리고 노래도 옛날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붕어 이렇게 뜨는 그건가 봐요. 저 큰 검정 금붕어도 있고, 여기 써 있는 게 이번 주 최고 기록이 80마리를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그 종이 뜰 채로 80마리를 한 번에 잡은 건데 쩐다. 이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뽑기 하는 그건가 봐요. 이거는 솜사탕 기계인 것 같고,
갑자기 안 어울리게 닌텐도 스위치 2가. 여기는 오락실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핀볼 기계도 있네요. 오락실 아니고 약간 굿즈샵 그런 느낌이네요. 요즘에 난리난 포켓몬, 이런 포켓몬 카드들이 진짜 엄청 비싸다고 요즘 난리난 걸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비싼지 잘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그냥 평범한 굿즈샵들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짱구. 메탈 슬러그도 있네요. 메탈 슬러그는 3가 근본인데. 이런 샵들도 있긴 한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샵들이라서 저긴 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신칸센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랑은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추억으로 가는 문 그런 느낌이라서 엘리베이터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쇼와 스테이션, 쇼와역입니다. 이곳은 옛날 과자, 문구류를 파는 가게로 사브리 같은 모양의 과자, 옛날 장난감, 옛날 포스터와 게임기 등 구경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길이 가는 과자 몇 개를 먹어보려고 골라봤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초등학교 때 먹던 껌 같은 건데 이게 4개 들어있나 3개 들어있나 그럴 텐데 얘도 하나 먹어볼게요. 여기는 옛날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카메라들이 쭉 진화를 해서 제가 들고 있는 액션캠 같은 게 된 거겠죠. 여기는 뭐지? 학교인가봐요. 애기들 실내화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봐요. 여기는 사격. 여기 아마 1300엔을 내가지고 안에 좀 더 구경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 봅니다. 여기만 둘러보고 저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도 이전 상점과 비슷한 느낌의 상점으로 상품 수는 이곳이 더 많았습니다. 옛날에 보던 휘파람 캔디나 토스트 맛 젤리, 병콜라 등 옛날 음료수들이 있었고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그 중에 거부갈 같은 아이스크림을 하나 골라보았습니다. 약간 거부갈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처음 봐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얘도 이런 옛날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먹고 싶네. 얘도 거부갈처럼 이렇게 잘라 먹는 건가 봅니다. 거부갈 같은 거 지금도 많이 먹긴 하지만 먹을 때 막 이빨로 해가지고 터지는 일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많이 터졌는데 지금은 좀 잘 안 터지더라고요. 얘네도 조금 발전을 했나 봐요. 맛은 되게 고소한 우유 맛이 많이 나는 그런 맛입니다. 약간 옛날 영화관 매표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토끼 귀를 들고 있네. 아까 제가 봤던 곳이 학교가 여기고 뭔가 다른 무언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만 먹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メニューをタッチした後、OKどうぞ。 아리가또자이마스. 제가 말했던 나폴리탄이랑 메론소다, 저 두 개가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음식이란 말이죠. 이건 포스터가 너무 빛이 바랬다. 열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물가도 약간 옛날 물가인가 봐요. 카레가 150엔, 우동 100엔, 오야코동 200엔, 대인 600엔. 영화 아까 그 밖에서 봤던 영어 맵이랑 이게 있긴 한데 그냥 없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레코딩판. The other possibility is that it might be a little bit valuable. 오, 밑에 이것만 나도 있다. 이것도 본 적 있어요. 응팔 같은 데서. 제가 아는 옛날 노래는 그 뉴진스 한이가 불렀던 그 노래뿐인데 여기는 카메라들이 좀 있네요. 키보드가 있고 약간 옛날 뭐 최초의 컴퓨터? 프로페셔널 컴퓨터. 오, 오븐 같아. 오븐 TV가 아니라. 그래서 재생이 되고 있었구나.
야, 선풍기. 이거 실제로 파나봐요. 8,000엔. 여기 있는 거는 약간 필름들 이런 거 같고, 여기 드라이기 같은 거. 와, 대단한데? 실제로 이런 거는 좀 파나봐요. 85만원. 난로 같은 것들도 있고. 여긴 옛날 약간 사무실 같은 건가 보다. 경찰서 사무실. 무시무시. 여기는 옛날 흡연실, 담배 자판기. 옛날 파친코인가 봐요. 와, 여기 옆에 담배 가게 옆에 바로 파친코. 오. 얘는 뭐가 이렇게 걸려 있어. 오. 제 파친코 영상에서 옛날에 파친코 했던 사람들이 언제 시대가 잘 됐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잘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얘로 해볼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감이 여기에 넣는 건가? 근데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쟤는 시끄러이 씨. 얜 지금도 있는 거 아닌가? 자그라? 이거를 한번 봤는데 이거를 뭐 맞춰야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이 동체 시력을 이용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라멘 가게 집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핫핫이네. 바 같은 건가 봐요. 스탠딩 바. 뭐 약간 그런 건가? 제가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 나나나나나. 옛날에는 술값도 되게 쌌다. 40엔, 70엔. 에어컨도 옛날 에어컨입니다. 여기에는 입을 수 있는 옷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분장할 수도 있는. 여기 오락기로. 여기는 뭘까요? 목욕탕인가 봅니다. 병우유. 이거 약간 안마의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짱구 극장판에서 이 4번 키인가 몇 번 키 없어졌다고 테러 일으키던 놈이 있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놈이지 그거 뭐. 여기는 옛날 장난감들. 엎드려. 여기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애기들 장난감 같은 건 많이 있네요. 시바견이 없어졌어요. 자전거도 되게 옛날 자전거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는 옛날 주방인 것 같습니다. 오. 요즘은 이렇게 열면은 얘가 탁 튀어나오는데. 냉장고 열리나? 열리네. 야. 삿포로. 옛날에는 캔을 이렇게 열었나봐요. 이런 거 다 어디서 보겠냐. 얘는 뭐지 정체가? 모르겠고. 전구도 옛날 전구입니다. 뜨끈뜨끈하네. 옛날 방 느낌입니다. 남학생 방 같죠 약간? 곤충 채집함. TV에서는 아톰을 재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턴 학교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과학실.
오, 깜짝아. 해골 모형 있고. 옛날 과학실 진짜 이랬나?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실은 뭐 별게 없고. 진짜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다. 옛날 실업공사지 표는 약간 이랬나봐요. 이것도 신기하다. 뭔 소리야? 학교입니다. 이거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씨. 하! 옛날 학교. 미키마우스 필통. 야, 글씨도 진짜 애들 글씨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낙서도 있네. 선생님, 오늘 숙제 있었는데요. 꼭 그런 놈들 있었지. 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기 약간 수도가 같은 거 같고요. 깜짝아. 우씨. 열리는 것 같진 않네요. 약간 어느 학교에나 있는 계단 같은 것 같아요. 이건 뭐라? 그러면 이만 하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옛날 느낌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타코야키. 생각해보니까 일본 타코야키는 가스오부시를 뿌려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한국은 가스오부시를 뿌려주지? 안에 약간 덜 익은 그 타코야키입니다. 거의 덜 익었어요. 아까 사온 간식들을 한번 먹어볼게요. 제일 궁금했던 얘랑 그 다음에 추억의 이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부 우동 맛인데 뒤에 보면은 그냥 먹어도 되고 국물을 부어서 먹어도 된다고 적혀 있어요. 국물을 부어서 먹는 건 맞나? 안에는 약간 라면 땅처럼 생겼고 우동 냄새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밀가루 맛의 짠맛이 끝이고 우동 맛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옛날에 학교 앞에서 사 먹던 불량식품 껌 같은 거 4개 들어있습니다. 4개. 옛날이랑 똑같아 생긴 것도. 옛날 맛 그대로네. 아직도 파나? 옛날에 먹던 약간 과일 향 나고 알 수 없는 껌매 맛, 그런 맛입니다. 똑같네. 이제 쇼와 40에서 45년도 짱구의 20세기 박물관이 배경인 1970년대로 갑니다. 지어진 거는 쇼와 시대 초기에 지어진 곳인데 1954년 쇼와 30년에 그 지붕이 생기고 그리고 50에서 70년대에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그때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점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 아사가야 역입니다. 여기 밖으로 나가면 바로 상점가가 보일 겁니다. 여기 보이는 상점가가 아사가야 펄센터라고 합니다. 왜 펄센터냐고 하면은 여기 맨 처음에 이에르 지붕을 짓고 이름을 지을 때 진주처럼 다 같이 합심해서 좀 반짝반짝 빛나자 라고 해가지고 펄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위에 이렇게 지붕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에도 좀 편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일단 지붕이 있고 약 700m 정도 되는 상점가 길에 240개 정도 되는 상점이 양옆으로 쭉 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시작부터 반대쪽 끝까지 한번 천천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가는 관광지 상점가가 아닌 실제 주민들이 많이 오는 상점가였지만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정겨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점가였습니다. 50円 아리고또 고자이마스. 안에 뭐가 들어있진 않는데 이거 자체로 되게 약간 달달한 떡이라서 맛있습니다. 약간 식감은 절편? 그런 거랑 비슷한데 되게 달달한 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상점가 말고도 역 밑에 쪽에 이런 빵집이나
저쪽에 카페 같은 데도 좀 많이 있으니까 여기도 다른 상점가에 비해서 뭐가 되게 특출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조용하게 둘러보면서 구경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쇼와 시대의 끝이자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저는 지금 신주쿠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신주쿠에서는 두 곳을 가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빌딩 숲 사이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건물, 저기 도쿄도 청사입니다. 쇼와 시대의 마지막이 1988년, 89년 그쯤 되는데 그때가 일본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 바로 버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도쿄도 청사야말로 버블 시대 하면 대표적인 건물로 볼 수 있죠. 도쿄도 청사가 지어진 시기는 버블 경제가 절정으로 치닫던 1988년 착공을 시작하여 1991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쌍둥이 타워의 모습은 노트르담 대성당을 모티브로 지었으며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총 공사비는 1,570억 엔, 한화로 1조 5천억 원으로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돈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믿었던 버블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한 1991년은 버블이 터지고 기나긴 불황이 시작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던 해였고, 영원할 줄 알았던 사치의 끝에 세워진 거대한 묘비 같은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여기 도쿄도 청사를 와봤고요. 이게 일반인들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階まで55秒で参ります。いってらっしゃいませ。ちょっとかいらっしゃいませ。左の方向からお願いいたします。 저기가 아까 제가 있던 그 광장이고요. 여기가 날이 좋으면 이렇게 후지산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보이진 않네요. 오늘 마지막 여행지는 버블 시대의 24시간 내내 술과 음악이 끊기지 않던 곳, 바로 가부키초입니다. 사람들이 돈과 시간이 썩어나면 뭘 하는지 아시나요? 뭐겠어요, 바로 유흥이지. 여기 가부키초가 실제로 버블 시대에는 365일 24시간 내내 술과 음악이 멈추지 않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돈과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밤에 놀고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그럴 때 만엔 이상을 흔들지 않으면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대요. 사람이랑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택시를 타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 시작이 만엔 10만 원부터였던 거죠. 이 얘기만 들어도 버블 시대 당시에 일본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평일인데도 가부키초에는 늘 사람이 많아요. 항상 여기 경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부키초에는. 여기도 막혀져 있는 이유가 토요코키즈라고 여기 앞에서 하도 짐치고 사고치고 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여기를 싹 다 그냥 막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아닌 다른 데서 뭐 난리치고 사고치고 하긴 하지만 모여있지 말라 그런 거죠 뭐. 여기 이렇게 마루한 파친코장도 있고 거리별 술집, 뭐 유흥시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짬통인 거죠. 오늘 여행 컨셉이 쇼와 시대를 여행하는 것보다 보니까 여기 가부키초에도 쇼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바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흐르면은 정신이 더 없어질 것 같기 때문이죠. 후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보면은 어마어마한 유흥시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갈 곳은 여기 한베이라는 술집입니다. 여기가 한베라는 술집인데 약간 제가 낮에 갔던 쇼와 시대 배경 테마파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의 술집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味噌だれ使っても二次元スマホであー二次元コードから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런 식으로 되게 옛날 술집처럼 생겼습니다. 일단 주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와 시대를 배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문은 핸드폰 QR코드로 하네요. 호피와 아리마스까? 호피와 아리마스까? 호피. 호피. 하이. 호피와 아리마스까?
tea one. Ah. So it's got like 아, 나이 됐을까?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맥주가 나왔습니다. 짠. 원래 호피라는 약간 맥주맛 나는 싸구려 술? 그게 먹고 싶었는데 이 가게에 있다 그랬는데 없네요. 어쩔 수 없이 나마비루로 시켰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꼬치가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호피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호피라는 술이 이제 버블 경제가 터지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쭉 바라 그거에다가 소주를 탄 약간 싸구려 술이거든요. 그래서 버블의 끝은 이제 없으니 맥주로 대신 때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쇼와 시대 컨셉으로 도쿄를 여행해 보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쇼와 시대를 그렇게 추억하고 좋아하는지, 짱구 엄마 아빠가 왜 그때 그 시대를 그렇게 추억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한 20년, 30년 있으면은 지금 이 시대를 그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뿐이니까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짠! 오늘도 긴 여행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